자, 오늘은 사실상으로 헌재가 4월 4일 금요일 날 11시에 윤통 탄핵 선고를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지금 특집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 선고일 발표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정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자, 국민의힘은 오늘 헌재 재판이 인민재판이 되었다. 민주당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이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비난을 오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지금 탄핵 선고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을 민주당 지도부가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파적 이익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냐. 자, 그래서 민주당이 윤통 선고를 인용하라고 강요하기 위해 무리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이나 광주 5.18 같은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가 이번 주까지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얼사팔적 반역자가 될 거다. 그 헌재가 8명이니까 얼사팔적이죠. 자, 그러면서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중에는 과거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도 있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문재인이 추천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반역자가 된다는 거냐?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 유혈 사태와 직결시키는 거냐? 그러면서 조속한 시간에 탄핵 빨리 선고를 하라 이랬는데 그 직후에 탄핵 선고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반응이 하나 나왔습니다. 민주당 중진 박홍근이가 헌재가 윤 탄핵 심판 불이한 선고하면, 즉 탄핵 기각하면 불복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불복이 지금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홍근은 무려 사선 의원이에요. 그래서 윤통 기각 각하하면 불복하겠다. 자, 자신의 SNS에 불이한 선고에 대한 불복 저항 선언을 위한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라고 글을 올리면서 마흔역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덕수 총리가 거부하고 헌재가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숙의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리면 이건 수용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되면 승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에 대한 저항운동에 나서야 된다. 벌써 기각을 상정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불의에 한거한 4.19 이념을 계승해서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탄핵이 기각된 거다. 일단 기각될 걸로 상정하고 박홍근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아까 권성동의 이야기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선고하면 무조건 기각이다. 5대3 데드락이라고 교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며 신속한 선고를 어제부터 계속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신속한 선고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설에는 어제 저녁에 7시에 정청래가 민주당 지도부에 4일 선고가 나올 것 같아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비상 상황에 들어갔고 4대4 불가피론을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재명이 경로를 해서 현재 신문진들이 지금 4월 4일 날 선고일 날 시설보호 등급을 격상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런 설이 돌고 있어요. 경찰은 이미 최고 등급의 시설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고 공안기관 관계자는 헌재뿐만 아니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헌재 출입기자는 4월 10일 문행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축하 만찬장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번 주 중 선고가 유력하다고 어젯밤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통상 퇴임 일주일 전부터는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4월 4일 날 때려버리고 4월 10일 날 퇴임 만찬을 하고 18일 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정보들을 훤히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적어도 헌재가 민주당과 이렇게 그동안에 정보에서 새는 구석이 많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절에 날뛰고 있는 것은 그 새는 구멍으로 받은 이야기가 지금 불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JTBC가 헌법재판관들이 이례적으로 내일 오전에 회의를 연다고 단독 보도했고 다른 언론사 취재 기자들 분석은 이번 주 중에 선고를 전제로 한 최종 조율을 내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가 시간을 좀 내주로 끌고 갈 것처럼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4월 4일 날 선고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김복형 재판관이 이거 뭐하냐 빨리 하자라고 이야기가 강력하게 촉구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수 헌법재판관 3명을 향해 얼사 오적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하고 인식 공격을 한 것이 빨리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결정타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은 재산이 8억이 좀 못 되지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고위급 법관 중에서도 가장 청렴하고 원칙적으로 살아온 걸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김복형이 강하게 버티면서 오히려 처음부터 보수로 분석되었던 재판관 2명까지도 강하게 버티고 여기에 김영두와 김복형의 관계도 각별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쪽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정영식이, 조한창이, 김복형이 등이 살아온 인생 여정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 정계승과 사실상 지난 한덕수 총리 탄핵 발표 등에서 보면 좀 다투는 듯한 분위기가 보였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보수 엘리트 재판관들은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해온 문영배나 후더덕한 주식 투자로 거액을 형성한 이미선이와는 결이 다르게 꼿꼿한 정통 판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주 내내 무차별 찌라시를 살포로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분노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오늘부터 하루 전날인 4월 3일 자정까지 3일간 총력 투쟁을 전개해서 한덕수 재탄핵 김건희 이슈화 등의 나서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